어려운 뉴스는 쉽게, 복잡한 세상 소식은 간단하게 전해드리는 이슈 펀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호윤 기자와 이승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성완종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열흘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빠짐없이 새로운 파문들은 불거지고 파장은 조금도 가라앉을 기세가 보이질 않습니다. 네, 성완종 리스트를 둘러싼 진실 게임. 정말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검찰은 그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팍팍 이슈 펀치 문을 열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완구 국무총리가 명실상부한 대통령 대행이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저 몇 마디 날카로운 공세라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국민들이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공정한 수사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리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통령 지금 일주일이면 오시는데 그렇게 국정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건 옳지 못합니다. 네, 며칠 전만 해도 돈을 받은 정황이 나온다면 목숨까지 걸겠다던 이 총리, 말수가 부쩍 줄었더라고요. 여권에서도 자진 사퇴를 유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니 믿었던 끈 하나가 끊어진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거치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 그대로인가요? 국회의원을 같이 했고 1년인데 하여튼 그건 뭐 나중에 얘기합시다. 근데 청와대 기류도 심상치가 않아요. 무조건 감싸고 안고 가기에는 이제는 어렵다.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잠시 후 소개해드릴 이미 비에 젖은 총리라는 그 말이 모든 것을 함축한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아직까지는 신중한 모습이지만 얼마나 더 그런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이완구 국무총리의 자진 사퇴론에 대해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 출국 전 순방 이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 외에 추가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당사자인 이 총리가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데다 의혹만으로 총리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도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 총리의 사퇴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박 대통령의 신임 여부를 떠나 여론 악화로 이미 총리 스스로 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총리는 비에 다 젖은 것 아니냐며 나름대로 명예로운 방법을 찾지 않겠느냐고 관측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사퇴 여론이 확산하고 야권이 총리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고 나서는 등 정치권 내부에서 논란이 격화되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 특별수사팀은 거의 매일 밤을 지새우다시피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사검사들도 정말 너무 피곤해서 힘들다라는 얘기를 호소하는데요.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서울 고등검찰청 12층은 거의 24시간 내내 불이 켜 있습니다. 그런가요? 사실 아직 본격적인 소환 조사도 시작이 안 됐는데 그렇게까지 바쁜가요? 네, 수많은 증거 그리고 단서들 가운데서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물증을 찾아내는 것이 이번 성완종 리스트 수사의 핵심입니다. 검찰은요, 과거의 기억 그리고 기록을 되살리는데 힘을 쏟고 있다고 하네요.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한 시기에 동선, 그리고 행적을 복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성 전 회장 차량의 하이패스 단말 기록과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기록 등을 확보해 막바지 분석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이완구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지목한 2013년 4월 4일 당시의 기록에 우선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황 증거만 확보된다면 실제로 이 총리를 만났는지를 확인할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국회의원이던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의원회관 사무실을 방문한 이들의 내역도 입수했습니다. 특히 리스트에 거론된 인물이나 측근들이 얼마나 자주 오고 갔는지를 확인하는 데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한다고 했죠. 네. 이 정치권의 파장과는 별개로 검찰의 움직임은 앞으로 더 빨라지고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성완종 리스트는 경남 기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서 비롯됐죠. 수사받고 있는 기업들 요즘 참 많은데요. 이 하나같이 울상이라고 합니다. 네, 설령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해도 일단 검찰의 칼날이 들어오고 나면 신용 등급이 뚝 떨어지는 일이 마치 공식처럼 되풀이된다는 거죠. 곧바로 다음 날 검찰이 포스코건설을 압수수색했고 수사는 타계열사, 협력사로까지 번졌습니다. 이 와중에 포스코그룹의 신용 등급은 줄줄이 떨어졌습니다. 트리플 A던 포스코는 독점력과 수익 창출력 저하를 이유로 더블 A+로 수사 초점 중 하나인 성진지오텍을 흡수합병한 포스코 플랜텍은 트리플 B-로 떨어졌습니다. 건설, 엔지니어링, 에너지는 앞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신용 등급이 낮아지면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거나 더 높은 이자를 물어 자금 운용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수사받고 있는 다른 기업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두산은 중공업의 엔진, 캐피탈까지 한 단계씩 등급이 낮아졌고 SK는 SK건설의 신용등급 전망이 낮아진 것은 물론 SK에너지 등은 강등의 수모를 당했습니다. 또 해외 비자금을 의심받고 있는 동국제강, 주가 조작으로 계열사 대표가 구속된 동아원 등도 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네, 저희들 뒤로 몇 장의 사진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끝판왕 오승환 선수와 소녀시대 유리군요. 네, 잘 어울리기는 하는데요. 제 마음은 왜 이렇게 휑하고 공허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쓰린 가슴을 안고 집으로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거라도 기운내서 해야겠습니다. 팍팍 이슈 펀치, 저희는 이만 물러갑니다.